우리나라 세계 무대에서 자랑할 만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빌보드 차트 2위까지 올라갔던 가수 싸이? 아니면 한식의 세계화를 꿈꾸는 CJ 푸드빌의 비비고? 사실 대한민국 하면 정보통신 강국, IT 경쟁력 이거 뭐 세계 1, 2위를 다투고 있죠. 그만큼 우리나라는 초고속 인터넷은 물론 이동통신소 세계 최초로 LTE 전국망을 깔 정도로 어느 나라보다 앞선 인프라를 자랑합니다. 그런데요. 애석하게도 일본이 기반인 네이버 라인 정도를 좀 빼놓군요.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인터넷 서비스 기업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관련해서 새정치민주연합 정호준 의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정호준입니다. 자, 우리나라 그 앞선 네. 통신 인프라 덕에 놀라운 서비스들이 많이 생겨났던 거 이거 사실이거든요. 일단 네. 뭐 거의 전 세계 IT 기업의 신화처럼 불리는 SK 커뮤니케이션스의 싸이월드가 있었고요. 다음 카카오의 카카오톡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글로벌 시장에 나가질 못한단 말이죠. 오히려 관련 서비스를 베낀 외국 사업자들이 글로벌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데 왜 그렇다고 보세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가 모든 IT 분야에서 사실 눈에 띄게 성장을 했었고 세계 시장에서도 인지도와 영향력이 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네? 지금은 과연 좀 그런 전성기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성장이 좀 멈춰버린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저는 원인이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는 정부의 좀 전략 실패, 그리고 두 번째는 업계 인식 부재에서 원인을 찾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요인이 좀 맞물리면서 또 모바일 시대를 제때 준비하지 못했던 것이 우리 인터넷 주도권을 넘겨주고 또 우리 안방까지 위협받는 상황을 만들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정부의 전략 실패와 업계의 인식 부재. 알겠습니다. 네. 자, 조금 더 들어가서요. 네. MB 정부 시절에 IT 산업 진흥을 담당하던 정보통신부가 해체가 되고 규제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가 탄생했었단 말입니다. 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방통위 인터넷 댓글을 규제하는 실명제를 또 밀어붙이면서 그 결과 국내 인터넷의 다양한 생태계가 무너졌다. 뭐 이런 분석들이 나왔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네. 예, 뭐 정통부 해체가 단순히 뭐 정부 부처 한 개를 없애뜨리는 것만의 의미가 아니고요.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국가 더 이상 ICT 산업을 진흥시키지 않겠다는 선전포고 뭐 이런 것까지도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진흥과 규제는 균형을 좀 이루어야 되는데 이 방통위 같은 규제 기관만 남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결국은 또 과거에 우리 MB 정부 시절 또 방통위는 또 어떻습니까? 이게 최고 권력자의 최측근 인사가 기관장으로 임명되고 또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둘렸던 부처가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그 폐해가 인터넷 실명제 파동에서만 그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표현의 자유와 산업 생태계 모두가 좀 위축이 된 거죠. 그래서 전 세계 인터넷 기반 기업들이 혁신과 혁신을 계속 거듭하는 동안에 우리는 어쩌면 한 걸음도 나가지 못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의원님. 저기 네. MB 정부 당시 얘기를 좀 더 해보면요. 네. 인터넷 표현의 자유, 로그인을 통한 서비스 규제와 시점과 맞물려서 당시 이제 동영상 서비스로 폭발적인 성장을 거듭하던 우리나라 기업들이죠. 판도라 TV나 다음 TV팟, 뭐 그리고 네이버 TV가 구글의 유튜브에게 순위를 역전당했거든요. 네. 쭉 이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정부가 구글에게는 손도 못 대고 국내 업체한테만 강한 규제를 거는 역차별이 이루어졌다. 뭐 이런 것이 업계의 주장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뭐 국내 이용자들이 뭐 구글이나 유튜브 같이 이렇게 해외 서비스를 찾게 된 것이 뭐 반드시 꼭 뭐 규제 때문인가만인지는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만은 네. 사용자 중심의 인터넷 생태계, 건전한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책임은 우리 국내 인터넷 기업 스스로에게도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하지만 이 업계의 주장이 뭐 완전 틀리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우리가 국경 없는 인터넷 시대라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국내 규제가 생기니까 뭐 어떻게 보면 페이스북이나 뭐 트위터 같은 그 해외에 있는 SNS 서비스로 국내 네티즌들이 대거 옮겨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네. 특히 뭐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최근에는 그 카카오톡에 대한 이 검찰 수사 논란이 일으니까 많은 국민들이 어떻게 보면 다른 해외에 있는 그 뭐 텔레그램이니까요. 이렇게 사이버 망명으로 이게 갈아탄 일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보듯이 정부가 업계 혁신을 지원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도리어 혁신을 좀 저해하고 있는 모양새인 것 같아서 굉장히 좀 안타깝습니다. 그런데요, 의원님, 네. 정부의 역차별 문제도 있었지만 사실 인터넷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이제 무분별한 음란물 노출이나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그러니까 개인의
소통 경로가 발달하면서 근거 없는 악성 비판 문제 이것도 사회 문제화됐단 말이죠. 그렇죠. 인터넷 세상이 규제 없이 무분별하게 방치될 경우에 사회 규범이 무너질지도 모른다. 뭐 이런 일각의 주장 이거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든단 말이죠. 이런 주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물론 일리 있는 주장입니다. 네? 인터넷 세상도 마땅히 규제가 필요하죠. 근데 문제는 저는 규제의 필요성이 아니라 규제의 적절성의 여부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인터넷 실명제를 보면요. 악성 댓글을 방지하고 뭐 무분별한 유언변의 유포를 막겠다고 이렇게 처음에 도입이 됐는데 뭐 사이버 폭력이 이렇게 줄었다 뭐 그리고 악성 댓글이 없었다 이렇게 생각되지 않거든요. 오히려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가 위축이 되고 또 산업이 좀 정체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고요. 네네. 게다가 정보 보안에 취약한 업체들까지 과도한 우리의 개인의 정보를 요구하게 되었고 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또 국제 해커들한테도 유출도 되고 악용되는 사례가 많이 늘어났거든요. 다시 말해서 인터넷 실명제는 좀 인터넷 범죄를 좀 해결하지도 예방하지도 못했던 그런 좀 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숙한 인터넷 문화는 정책 집행자들이 이렇게 과도한 어떤 규제나 통제가 아니라 우리 이용자들이 개개인이 인터넷 사업자들의 자율적 의지에 근거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조금 시각을 돌려서요. 네. 그 규제에 대한 정부의 역할 말인데요. 네. 그 구글 같은 해외 사업자들이 그러니까 자신들의 원칙을 내세우면서 우리 정부의 규제 이것에 대해서 비협조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면 정부가 이거 규제를 가할 수 없는 규제 사각지대로 돌변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럴 때 우리 정부를 비롯한 각국 정부 여기서 뭐 그 인터넷 기업과 동일한 규제 원칙을 지켜가기 위해서 어떤 방식을 취하는 것이 맞다고 보세요? 자국에서. 네, 사용자들은 인터넷에 대한 규제를 가하면 또 사실 재빨리 다른 대체제를 찾기 마련입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요. 카카오톡처럼.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튜브가 그랬고 또 페이스북, 트위터, 뭐 텔레그램 만명 사태 뭐 이런 게 다 비슷한 것 같은데요. 인터넷 실명제는 이렇게 시시각각 변하는 ICT 혁신 움직임의 발목을 좀 잡아왔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적절하지도 못한 과도한 규제는 표현의 자유와 이 생태계를 산업 생태계를 어떻게 보면 망가뜨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최근에 그 구글 논란이 계속 있습니다만은 그렇죠. 논쟁의 핵심은 해외 기업에 대한 마녀 사냥에 대해서는 뭐 안 된다고 보는데요. 역차별을 잡겠다고 또 국내외 사업자 모두의 숨통을 조이는 것이 아니라 모두의 숨통을 좀 틔워줘야 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싶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스탠더드에는 부합하는 방향에서 공정하고 적절한 룰을 적용하되 국내에서만은 통용되는 불필요한 규제는 좀 개선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군요. 네. 의원님, 저 계속 나온 얘기지만 타 부처와 관련된 규제를 이게 종합적으로 다뤄주는 이른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지 않느냐, ICT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뭐 요즘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전자결제 외에 당국이 나서는 모습도 크게 없는 것 같고요. 행정부를 감시하는 입법부에서 일하시잖아요. 그럼 그 입장에서 인터넷 규제 컨트롤 타워에 대한 그 생각이나 대안 같은 게 있으십니까? 네. 뭐 인터넷을 플랫폼하는 산업이 우리 삶과 뭐 뗄래야 뗄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요. 여러 부처에서 이 동시다발적으로 규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 공정위, 방통위, 금융위, 미래부, 문화부, 여성가족부, 산업부 뭐 굉장히 많은 부처에서 규제가 이루어지는 게 우리 현실인데요. 하지만 이게 우선 규제만을 좀 목적으로 하는 행정기구는 저는 가능한 사실은 만들지 않거나 아니면 좀 최소화해야 하는 것이 저의 좀 기본적인 생각인데요. 다만 지금처럼 다양한 부처에서 규제가 좀 난립하고 규제 효과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좀 우리가 봤을 때는 이 부처 간의 상설 협의체를 구성하거나 아니면 상시적인 회의 체계를 구성하는 것쯤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야, 이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네요. 컨트롤 타워. 그렇죠.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미래창조과학 방송통신위원회 정호준 의원이었습니다.